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 금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또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또 미국을 주물락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 학생을 이렇게 또 받는 것을 이제 금지를 하는 조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어제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왔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국제 학생 수용을 이제 금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소송을 이렇게 또 제기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학교의 존재 자체를 지금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동이다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조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국제 학생이 이제 등록을 위한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격증인 SEVP를 그 인증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철회를 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그렇게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하버드 국제 대학생들, 유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또 받아야 할 이 하버드 유학생들을 차단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버드 대학교에 다시 말해가지고 유학생들이 단 한 명도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소송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행정부의 이제 조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복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임시 금지 명령 지금 이렇게 또 신청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학생들을 이렇게 또 막고 현재 있는 유학생들도 지금 쫓겨나게 이렇게 또 생겼거든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이렇게 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 조치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금지를 한 거를 이제 또 이제 금지를 해달라라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법원에다가 이렇게 또 신청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우리는 이 유학생이 없으면은 그러면 하버드도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유학생들이 이렇게 또 차지를 하고 있는 그 비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학생들 중에 한 거의 4분의 1, 한 27%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27% 정도는 유학생들이다 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꽤 많은 부분을 이렇게 또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인재들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끊는다라는 것은 이 미국에 대한 미래를 이제 끊는다라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하버드 대학교에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년치 유학생 관련이 된 그런 자료, 그리고 뭐 징계 기록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해라라고 이제 요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우리는 이제 조만간 기한 내에 제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지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 보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하버드 대학교를 이렇게 또 비롯해가지고 그 수많은 그 명문대들을 이거는 마르크스 주의자이다라고 이렇게 또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반 이스라엘 성향과 그리고 친팔레스타인 시위 등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문제를 이렇게 또 삼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는 연방 자금 30억 달러를 지금 동결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가 이제 자금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힘든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유학생들까지 이렇게 막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 유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돈들이 이렇게 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재도 이렇게 또 막는 것인데 이거는 이 하버드 대학교를 더 이제 목을 이렇게 또 쬐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MIT 총장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번 조치는 미국의 그 개방성과 그리고 이제 탁월성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강하게 이렇게 또 이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가지고 하버드 대학교는 한 6,800여 명이나 되는 유학생들이 좀 이제 영향을 이렇게 또 많이 받고 그리고 수억 달러의 수입에 이제 손실을 이렇게 또 있게 생겼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교에 그렇게 또 집착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요번에는 이 유학생들까지 지금 내보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또 모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내쫓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을 아주 그냥 제대로 이제 망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또 화가 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또 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또 이제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하고 유럽 있지 않습니까? 애플하고 유럽에다가 좀 이제 특정 기업이랑 그리고 이제 유럽 동맹국한테 굉장히 높은 세율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애플 그 아이폰 있지 않습니까? 애플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을 해라. 이 중국에다가 이렇게 생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좀 이제 강하게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다 보니까 지금 이 애플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이제 생산하는 것을 인도로 지금 옮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못마땅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애플 아이폰 미국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25%의 이 관세를 애플에다가 이렇게 또 매기겠다. 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플 특정 기업뿐만이 아니라 유럽 연합, 유럽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다가도 대고 지금 관세를 이제 주말부터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50%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야, 이거 또 이제 관세 전쟁을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뒤로 엄청나게 지금 헤쳐먹고 있거든요. 그 헤쳐먹는 것을 이제 다른 이슈로 덮으려고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에 엄청난 압박을 이렇게 또 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그 SNS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이 애플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이 되어야 한다, 제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애플은 최소한 미니멈 관세 25%를 이렇게 또 지불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애플 주식 지금 하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무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특정 기업에다가 지금 관세를 맺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해?라고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하네요. 좀 이제 모르겠다. 좀 더 이제 잘 들어봐야 한다라고 한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애플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월마트, 아마존 이런 이제 기업들한테도
계속해가지고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 월마트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월마트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월마트에서 이제 팔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또 수입을 하고 있다. 50% 이상, 뭐 60%, 70%대까지 중국, 뭐 다른 나라들에서 이렇게 또 수입을 해가지고 팔아지 끼고 있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가뜩이나 우리 월마트는 마진이 이렇게 또 적은데 관세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월마트의 CFO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삔또가 나갔어요. 아, 월마트 이 새끼들, 너네들 돈도 잘 벌면서 왜 안 나? 이런 또 탈프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마존에서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마존이 이 물건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 가지고 관세 때문에, 탈프 때문에 이제 물건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을 이제 표시를 이렇게 또 하려고 검토 중에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거기에 또 삔또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아니 이거 아마존 이놈의 새끼들, 내가 이 관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관세 정책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한테 먹칠을 해라고 하면서 아마존 엄청나게 비난을 했는데, 요번에도 비난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거 밖에도 지금 애플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왜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느냐, 미국에서 생산을 해 라고 계속 이제 압박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이랑도 지금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럽이랑 이제 굉장히 끈끈한 그런 이제 연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이제 강력한 이제 동맹국인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유럽을 이제 이끌어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유럽에서는 반대 입장을 계속 이렇게 또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우크라이나를 더 전적으로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 본다고 하면은 푸틴한테 조금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또 복합적으로 이렇게 또 적용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유럽에다가 이제 갈등이 이렇게 또 고조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6월 1일부터 유럽산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50% 관세를 부과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유럽은 협상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대이다 라고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은 내 말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관세 50%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럽은 이제 미국산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보복 관세 1,080억 달러 규모를 이렇게 또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에너지, AI, 디지털 인프라 같은 그런 협력안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무역 제안을 이제 미국한테 이렇게 또 제출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그런 소리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얘네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또 대들어라고 하면서 아마도 지금 50% 지금 관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랑도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관세돼가지고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중국이나 미국이나 둘 다 이렇게 또 세게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145% 관세, 125% 관세가 이렇게 또 됐다가 그 한 달 지난 뒤에 스캇 베센트랑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부총리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관세가 지금은 30%뭐 10% 이렇게 또 내려오기는 내려왔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중간에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90일 유예이거든요. 3달 동안 이제 유예이기 때문에 지금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중 그 관세 협상도 아직은 일단락된 게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한 뒤로부터 지금 이 글로벌 이 무역 파트너들끼리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뭐 중국은 중국대로, 뭐 유럽은 유럽대로,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은 대기업들대로 지금 어마무시한 불확실성에, 경제적인 이제 불확실성에 지금 우리는 직면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게 진짜 경제 불황이 올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진짜 뭐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또 화가 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BBC 뉴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이 자신의 암호화폐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그 밈코인 그 암호화폐를 이렇게 또 산 사람들 최상위 220여 명을 이제 자신의 이제 디너 파티에 이렇게 또 초대를 이렇게 됐다. 뭐 디너 뭐 갈라 쇼를 뭐 이렇게 또 해가지고 220여 명을 이렇게 또 초대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지금 굉장히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커럽션이다. 엄청난 이제 부패의 상징이다. 지금 뭐 부패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저지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또 개최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자신의 트럼프라고 하는 그 밈코인을 이제 파는 그런 행사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런 밈코인 행사를 이렇게 또 이 개최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부패이다, 커럽션이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 바로 직전에 트럼프라고 하는 밈코인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팔았거든요. 팔게 되면서 이 트럼프의 이제 밈코인이 이제 한때는 75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해가지고 8달러 이하로 이렇게 또 폭락이 됐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제 또 이런 뭐 디너 갈라쇼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12불 50센트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밈코인을 이제 가장 많이 산 220여 명을 이렇게 또 초대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디너를 이렇게 또 같이 먹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이 행사를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이 부패가 그냥 대놓고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정치적인 로비와 그리고 영향력을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이제 다른 의원들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대통령직을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암호화폐를 이렇게 또 팔아가지고 지금 암호화폐 장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돈을 지금 벌고 있다. 자신의 그 대통령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라고 이렇게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국인 그 엄청난 부자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잘 보여가지고 이 외교적으로 좀 이제 이용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우려 섞인 얘기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백악관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행사랑 그리고 정부는 전혀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백악관은 그냥 법적인 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행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영상에서 나는 항상 국가를 사업보다 먼저 우선시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암호화폐 혁신가들은 미국으로 돌아오게 이렇게 또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나는 이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들어와가 가지고 미국을 이 암호화폐 강국으로 이렇게 또 만들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미국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뒤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밈코인을 산 사람들 220여 명을 초대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신의 밈코인을 팔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밈코인이 8달러 아래로 이렇게 또 거래가 되다가 지금 12달러까지 이렇게 또 오른 것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밈코인 자신의 그 밈코인을 장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는 뭐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거래를 이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 이거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나는 미국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어.
그리고 중산층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예,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좀 이제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이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식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대주주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암호화폐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29억 달러나 자산의 가치가 불어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이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 그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산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29억 달러나 늘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디지털 이제 자산 전문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밈코인 같은 것들, 트럼프 밈코인이나 멜라니아 밈코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코인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이 코인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도박에 가깝다. 실질적 이제 가치는 하나도 없으며 투기적 거래로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부유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을 이렇게 또 만들어두고 지금 가치를 뻥튀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치는 하나도 없는 것인데,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들, 멜라니아 밈코인들, 이런 것들은 가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거래를 이렇게 또 함부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자식들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거기에서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거래가 많이 되면 될수록 거기에서 또 이제 수수료를 가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민코인을 팔아서 또 이 돈을 이렇게 또 챙기고, 다시 말해가지고 자신의 대통령직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어마무시한 부패, 커럽션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진짜 너무나 화가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2021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비난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막 사기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돈을 버는 것을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안 거지. 나도 여기 들어가서 이제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안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2021년도에는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말했었던 이 사람이 2024년도에는 나는 첫 번째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 암호화폐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이 합법적으로 이제 사기를 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을 하자마자 3일 만에 암호화폐를 위한 그런 행정명령들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이 대통령 권위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뒤로 굉장히 헤쳐먹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또 많다라고 얘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 아들이 뭘 했다라는 것과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대놓고 지금 뒤에서 지금 헤쳐먹고 있거든요. 자신의 밈코인을 위해 가지고 갈라 디너쇼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만약에 다른 대통령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해.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대통령이 이런 갈라쇼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디너쇼를 했어.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난리를 쳤을까. 진짜 안 봐도 비디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자신이 하는 거는 합법적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니 대놓고 지금 이런 부패적인 그런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악관에서도 나와서 막 법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또 짓거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좀 뭔가 이상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 화가 났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제가 어제 좀 이제 안타까운 뉴스를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제 샌디에고에서 세스나 그 제트기 그 경비행기인데 후르펠라가 아니라 이제 제트기 이제 경비행기가 이렇게 또 추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탑승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전원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은 좀 이제 디테일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샌디에고에서 제트기가 이 경비행기 이제 제트기가 이렇게 또 추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총 6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사고의 원인은 어제 이렇게 또 말씀드린 대로 그 전선 있지 않습니까? 파워라인에 이 비행기가 이렇게 또 걸려가지고 추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이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뉴저지에서 이렇게 또 출발을 해가지고 캔사스주에서 이제 잠시 정차를 해가지고 이제 급유를 이렇게 또 한 다음에 다시 이 샌디에고까지 이렇게 또 날아가는 그 와중에 그 세스나 550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제트기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파워라인에 이렇게 또 걸려가지고 이 샌디에고 군 주택 그 지역에 이렇게 또 추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주변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주택들이 이렇게 또 파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트류이지 않습니까? 제트 그 기름이다 보니까 화재가 어마무시하게 크게 이렇게 또 나가지고 몇몇 차량들이 다 전손이 되고 난리가 났다고 해요. 10채 이상이 파손이 됐다. 그리고 차량이 화염에 이렇게 또 휩싸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들도 굉장히 많이 가고 소방차들도 굉장히 많이 가고 그랬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참혹했다라고 한다고요. 무슨 영화의 세트장 같았었다. 여기저기 불이 나고 있고, 제트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고, 다행히도 이제 지상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이제 부상당한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이 없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 안에 이렇게 또 타고 있었던 6명은 모두 다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또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지만 세스나 그 프로펠러 경비행기가 아니라 제트 비행기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탔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망자들 중에는 사운드 탤런트 그룹이라고 하는 무슨 기업의 창립자가 있었었다고 하네요. 이 데이브 샤피로라 그리고 직원 2명이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었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드러머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기산 조건은 좀 이제 많이 안 좋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구름 고도가 200피트로 굉장히 좀 이제 열악했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안 보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안 보이다가 전선에 이렇게 또 걸려가지고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비행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세스나 550은 1985년도에 이렇게 또 제작이 된 것이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기종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행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락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기상 악화 때문에 좀 이제 너무나 안 보이다 보니까 전선에 걸려가지고 추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된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좀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이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6% 정도에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도 한 0.7% 정도에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한 1% 정도에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관세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또 해대다 보니까 이 애플에다가 25%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특정 기업에다가 관세를 25% 매기겠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다가 이제 50%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다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렇게 발표를 한 이유가 지금 뒤에서 구린 짓을 하고 있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구린 짓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해가지고 이목을 여기다가 지금 집중을 이렇게 또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애플은 굉장히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이 아이폰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이제 생산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애플은 25% 이제 관세를 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애플의 주식은 오늘 2% 넘게 지금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기술주들은 전부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다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도 2.5%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퀄컴도 한 3.3%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 엔비디아도 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랑 지금 미국이랑 무역 협상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진전이 없다라고 하면서 6월 1일부터 유럽에다가 50%의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가지고 좀 이제 관세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진정을 이렇게 또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또 난리를 이렇게 또 쳐놓다 보니까 다시 주식시장이 꼬꾸라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2기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이런 일들이 아마 계속 될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막 뒤로 막 구린짓 하고 있는 거 다른 거에 이렇게 또 덮으려고 막 세게 이렇게 또 나가서 뭐 이목을 이쪽으로 뭐 집중시켰다가 뭐 뒤로 막 이렇게 하고 막 구린짓 하고 계속 그러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이 애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의 이 팀 쿡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 애플만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뭐 25% 이제 특정 기업에다가 관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하겠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이게 합법적으로 되는 건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미국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애플 너네 아이폰에다가 25%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 라고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거는 좀 이제 현실성이 없다. 우선 미국에는 그런 자잘한 부품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도 없을 뿐더러 그 중소기업들도 이렇게 또 많아야 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중국에 있고, 그리고 뭐 인도에 있고, 중국에서 이 부품들을 가져다가 이제 인도에서 뭐 조립하고 뭐 그런 것이래요, 아마도. 그런데 미국에서 모두 다 생산을 하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느 이제 아날리스트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 아이폰을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1,000짜리 아이폰은 3,50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수많은 뭐 기자들이랑 막 이게 난리가 나다 보니까 애플에다가 공식적인 그 논평 좀 이제 달라. 이 애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또 해봤나 봐요. 전화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애플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공식 논평을 지금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애플을 본다고 하면은 5월 1일에 이렇게 또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어서 그 당시에 이번 분기에 관세 관련이 돼가지고 비용만 9억 달러나 이렇게 또 나갔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도 이제 맞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보편적으로 뭐 10% 관세 지금 때리고 있고, 뭐 중국에다가는 뭐 관세 뭐 30% 이렇게 또 때리고 있고, 뭐 145% 관세를 때렸다가 뭐 한 달 동안 그거 했다가 뭐 세 달 뭐 미루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정확하게 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애플에서는 이 관련 비용, 트럼프 이 타리프의 그 관련 비용이 9억 달러 날라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제 잘 보여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에서는 이 AI 서버 생산을 이제 미국에서 하고, 그리고 AI 서버 이렇게 또 미국에서 이렇게 또 구축을 하고, 그런 것들에 $500 빌리언 5천억 달러의 이제 규모의 투자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폰 계속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해라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기업인 이 애플에다가도 지금 관세
특정 기업에다가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는 것을 이렇게 또 위협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다시 이렇게 또 흔들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들 중에 이제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랠리를 하고 있는, 많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그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원자력 이제 관련이 된 그 주식들이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이 산업에 대한 지원의 이제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할 예정이다 오늘. 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디펜스 프로덕션 액트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러시아, 중국 그런 뭐 의존도를 이렇게 또 이유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비상사태를 또 이제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선언을 이렇게 또 하면서 원자력 연료 공급망을 이렇게 또 보호를 할 계획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부와 그리고 이제 국방부의 원자력 이제 발전소 이제 건설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가속화하도록 지금 지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 부지를 신규 원전 부지로 이렇게 또 허가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허가 절차를 이렇게 또 간소화하는 그런 방안이 이렇게 또 여기 이제 사인하는 것에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원자력에 이렇게 또 관련이 된 그 주식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클러가 한 25% 정도에 이렇게 또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뉴스케일 주식이 한 18% 정도에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하고, 카메코라고 하는 뭐 우라늄 채굴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기업이 8% 정도에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미국 최대 원자력 운영사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1% 이상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는 등 지금 원자력에 이제 관련이 된 주식들이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오후 1시에 사인을 할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또 이제 측근들은 이것도 다 알아가지고 벌써 이제 원자력에 이제 관련이 된 주식들을 먼저 대규모로 이렇게 또 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대통령, 이 권한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을 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사인을 하고 있으면서, 뒤로 얼마나 많이 지금 헤쳐먹고 있을지, 안 봐도 비디오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원자력 관련이 된 주식들을 얼마나 많이 샀었을 거야 또.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렇게 또 발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력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친환경 에너지로만 이 전력을 이렇게 또 공급을 하는 것은 좀 이제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원자력 같은 것들 이제 빨리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된다.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전력 공급을 이 AI를 이렇게 또 돌리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하다. 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원자력 이제 발전소 하면은 한국에 또 엄청나게 이제 강국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 원자력 이제 발전소 이제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AI 전력 수요에 이렇게 또 맞물려 가지고 이 원자력 발전소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이 원자력 발전소 이제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그 주문들을 이렇게 수주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한국 대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봉이고 한국.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미국 국채에 대한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무역 긴장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다가 50% 관세 지금 매기려고 하고 있고 지금 특정 기업인 애플에다가 25% 지금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또다시 무역 전쟁이 지금 격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또 몰리게 되면서 뭐 국채 다시 몰려가가지고 지금 국채금리가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5%로 0.03%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만기 금리는 한 0.05%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2년 만기 금리는 0.05%
20%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시장의 경쟁과 그리고 자유무역이 이렇게 또 중요하지만 그런데 지금 정부가 관세 같은 것들로 지금 개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흐름이 좀 이제 굉장히 좀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변동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확실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막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뭐 오르락 내리락 뭐 난리가 나고 있고 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계속해 가지고 이런 이 변동성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팔란티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팔란티어 CEO는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5천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팔아 제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팔란티어 CEO뿐만이 아니라 경영진들도 이 팔란티어 주식을 대규모 매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 뉴스를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CEO뿐만이 아니라 CTO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치프 테크놀로지 오피서 있지 않습니까? CTO 역시 2,100만 달러의 주식을 이렇게 또 팔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창업자 역시 4,350만 달러어치의 팔란티어 주식을 이렇게 또 팔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팔란티어의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서만 트럼프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뭐 계약 이런 것들이랑 이렇게 또 포함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주식이 올해 들어서만 62%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이렇게 또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주식의 변동성이 이제 앞으로 이제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 경제 좀 이제 암흑기가 이렇게 또 올 것으로 이렇게 또 많이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식을 대규모로 이렇게 또 팔아 제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이제 로봇 택시가 테슬라 모델 Y로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6월 달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렇게 또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10대를 이제 시작을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수천 대로 이제 빠르게 이제 확대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 만약에 로봇택시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렇게 또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또 기대를 하면서 테슬라에다가 계속해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또 많이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율주행 같은 것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이런 자율주행, 뭐 차 같은 것들에 이렇게 또 투자를 하거나 뭐 AI 같은 그런 미래 기술에 이렇게 또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하지만 좀 이제 신중한 접근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런 최첨단 이런 기술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위험이 굉장히 크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위험군의 이 투자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 기술에 집중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싶다고 하면은 ETF에 이렇게 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ETF는 좀 이제 그 분야의 여러 가지 회사들에 이렇게 또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회사에다가만 이렇게 또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 회사에서 그 기술을 구현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주 다 망해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효율적이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제 최첨단 기술에다가 이렇게 또 투자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만 이런 위험한 기술에 이렇게 또 투자를 하는 것을 권장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뭐 이런 뭐 자율주행 서비스 같은 것들이나 뭐 AI 같은 것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관심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리스크도 이제 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분산 투자, 뭐 ETF 같은 곳에 이렇게 또 투자를 하는 것도 이제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많이는 투자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권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이런 뭐 경제 정책들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중산층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스몰 비즈니스들, 이런 뭐 중산층들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스몰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현 정부에서는 이 SBA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을 이렇게 또 축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출 같은 것들이나 뭐 정부 계약 같은 것들이나 자문 같은 거 해주는 이 SBA가 트럼프 대통령 산하에 굉장히 축소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SBA 직원들 43%가 지금 해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SBA에서는 업무 지연이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는 여성들, 소수 인종들, 이민자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뭐 취약 계층들을 위한 그런 지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 뭐 그런 지원들 다 이렇게 또 끊기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DEI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또 폐지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SBA 그 사람들을 이렇게 또 해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축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스몰 비즈니스들이 이 대출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건들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모든 이 사업을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은 시민권 아니면은 영주권을 이제 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소수계 및 이민자들은 이 SBA의 대출을 이렇게 또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대출 상담 같은 것들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지원 같은 것들도 지금 받지 못해가지고 스몰 비즈니스들이 지금 부도가 이렇게 또 나고 있고 지금 폐업 위기에 굉장히 많이 처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부 계약 비율도 지금 축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뭐 소상공인들, 뭐 취약계층들 이런 뭐 스몰 비즈니스들을 이렇게 또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방 정부가 구매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계약건들이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15%였는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는 5% 이하로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성 창업자들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지금 폐지가 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150개 이상의 여성 비즈니스 센터가 지금 이 폐쇄 위기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중상층들, 이 저소득층들 이런 스몰 비즈니스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들만을 위한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뽑은 중산층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농민들도 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SNS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는데 나 농부인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힘들어졌다 라는 그런 일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스몰 비즈니스 역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해요.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런 뭐 중상층들이 이제 몰락을 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미국의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터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 모델 Y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샤오미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샤오미 SU7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샤오미에서 이제 전기차를 이렇게 또 내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렇게 또 내가지고 뭐 자금도 많기는 많지만 샤오미는 자동차를 이제 처음 만드는 그런 이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인기가 있거든요. 인기가 있는데, 그런데 요번에는 샤오미에서 테슬라 모델 Y를 이렇게 또 겨냥을 해가지고 YU7을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신차를 이렇게 또 공개를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올해 한 7월달, 올해 무슨 지나가지고 이 출시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팔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모델 Y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경쟁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Y가 36,000달러에 이렇게 또 팔리고 있는데, YU7은 34,000달러로 이렇게 또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테슬라 모델 Y보다 약간 더 저렴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모델 Y보다는 이 샤오미 이 SUV가 좀 더 크다고요. 더 크면서 더 강력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마력도 더 높다고 하고, 그리고 테슬라 모델 Y보다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이 배터리 용량도 더 크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레인지 있지 않습니까? 주행거리 역시 YU7이 더 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Y를 차별을 엄청나게 누를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테슬라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비슷하게 이 샤오미에서 이렇게 또 따라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테슬라 모델 Y보다 더 싸면서 더 좋은 제품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충전 시스템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샤오미에서는 800V 충전 시스템을 지금 이렇게 넣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400V 충전 시스템이다라고 한다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샤오미 YU7이 더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모델 Y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디자인이 좀 이제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뭐 요번에 뭐 페이스리프트가 됐다고 하더라도 뭐 기본 디자인은 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요번에 나오는 이 샤오미 YU7은 훨씬 더 디자인 면에서 좀 우수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아마도 테슬라 차량은 이 중국의 수많은 이 전기차들과 이렇게 또 경쟁을 하면서 좀 이제 판매에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샤오미가 실제로 테슬라 킬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보인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야, 지금 이 중국에서 전기차를 내놓고 있는데, 내놓은 것들마다 테슬라보다 더 차량 가격이 낮고, 그리고 테슬라보다 더 좋은 차량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중국에서 잘 안 팔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테슬라는 이제 밀리지 않을까. 제품에서도 이제 밀리고, 그리고 뭐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밀리고, 브랜드 측면에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테슬라는 좀 악재가 겹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금값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다가 50% 이제 관세를 때리겠다, 그리고 애플에다가 25% 이제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부터 지금 금 가격이 또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금값이 요번 주에만 5% 넘게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3,350달러를 이렇게 또 넘어서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이렇게 또 찾으면서 지금 금값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흔들어 놓고 있으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이제 선호도가 이렇게 또 높아져가지고 금값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그리고 뭐 이 미국 국채가 다시 이렇게 또 국채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때는 바이 아메리카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식들을 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의 주식을 사고 미국에 이제 미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주식 시장이나 이 투자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셀 아메리카가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셀 아메리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국 정부의 채권을 이렇게 또 팔고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의 이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의 채권을 이렇게 또 팔고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미국 국채 입찰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또 약해지고 있으면서 미국의 돈을 빌리는 그 비용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 금리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번 주에만 3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5%를 이렇게 또 넘어서면서 이번 주에 좀 많이 이렇게 또 올랐다. 오늘은 조금 이제 내려가기는 내려갔지만 어쨌든 이번 주는 많이 이렇게 또 올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기지율도 이렇게 또 올리게 되고 그리고 소비자 대출도 이렇게 또 금리도 이렇게 또 올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이 셀 아메리카 미국의 국채를 이렇게 또 팔고 빠져나와라 라고 지금 기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원 빅 뷰티풀 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되게 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 악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셀 아메리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무디스에서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다운그레이드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셀 아메리카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좀 경기 침체에 이제 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 은행에서도 유럽 중앙은행 있지 않습니까? ECB에서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지금 이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뭐 신용에 대해 가지고 이 투자자들의 신뢰가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자산이 예전만큼은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제 인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셀 아메리카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제 영향력을 이렇게 또 잃게 되면서 미국 엄청나게 경기 침체를 이렇게 또 직격탄을 이렇게 또 맞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작업은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